네, 세 번째 시간에는 세계는 지금 이야기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21세기 스토리텔링 시대로 했죠. 이야기가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는 특히 선진국은 좋은 이야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요, 이야기 값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가 처음 책을 출간한 뒤로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300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그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230조라고 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여러 반도체 산업이 있어도 한 개인의 이야기를 못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늘어갈 겁니다. 왜? 매체가 많아지니까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영국하고 미국 이렇게 일본, 우리나라까지 볼 텐데요. 먼저 내가 봤을 땐 영국이 가장 그 스토리에,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 산업에 그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밤문화가 그냥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마셔 하루 힘들었지? 하면서 술 문화로 끝나는 게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문화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한다고 할까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특이한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야기를 가지고 노는 이야기 창작, 토론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런 그 호프집 같은 데서 모여서 어떤 사람이 좋은 생각같이 이렇게 이야기 한 편을 써오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이거 재밌다. 이 캐릭터 어떻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재밌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각 살을 붙여나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드라마에 그 공모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문화가 많이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테일러 목사의 섀도맨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테일러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각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정에 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네에 각 집집마다 다 재밌는 이야기들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씩 채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이제 각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재밌게 꾸며본 거죠. 이게 웬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냈더니 15주 동안 해리포터를 제치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됐던 책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잘 채록해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 따지고 보면 굉장히 주변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데 정말 그 미래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항상 채록해서 놔두는, 여러분들 혹시 책 중에요 거리라고 하는 책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거리가 바로 재밌는 이야기들을 채록해 가지고 아까 섀도맨서처럼 해서 책으로 묶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보면 그런 우리 보면 이훈정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스토리텔링 클럽 또는 페스티벌, 이야기 대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상을 주는, 또는 학교, 스토리텔링 전문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문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의지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영국에서는 어때요? 아까 셰익스피어라든가 이런 조앤 롤링 같은 좋은 이야기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죠. 대신에 미국은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짧은 역사지만 굉장히 현대 이야기라도, 원주민 이야기라든가 인디안 이야기들이라도 잘 가공해서, 서부 개척에 대한 이야기라도 잘 가공해서 파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나라 이야기, 동화라든가 세계 명작들을 가져다가 어때요? 잘 가공해서 파는 것이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즈니언이나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대부분 남의 나라 거 가져가죠. 그것이 좋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수입을 해가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약탈을 해갈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뮬란하고 쿵팬더일 겁니다. 뮬란하고 쿵팬더는 어때요? 중국의 이야기하고 소위 문화를 가져다가 미국식으로 가공한 겁니다. 절대 디즈니나 할리우드는 중국식으로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식으로 가공해서 어때요 또? 중국에다가 되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중화주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막 반란도, 아니 좀 반기도 많이 들기도 하고, 뮬란에 대해서도 미국은 애니로 만들었지만 중국에 보면은 뮬란에 관한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춘향전을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거 다 사다가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한테도 야 이거 재밌다고 사다가 줄 겁니다.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디즈니가 우리의 그 춘향전을 가공해서 팔아버리면 아마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춘향전을 남의 나라 거 갖다가 수입에다가 봐야 될지도 모르는 형국이 될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스토리텔링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하고 상업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를 자판기처럼 돈 띠링 넣으면 쭈르륵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 아마 그 생각 못 해봤을 겁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겠지. 이게 기계화 돼가지고 마치 컴퓨터 사주처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요. 재밌는 건 미국에는 이야기 자동 생성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영화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티카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데인데요. 일종의 키워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배경, 캐릭터, 사건, 이걸 하면은 거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의 기본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가지고 마치 사주처럼 쭉 나옵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려고 했죠. 실패했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미국은 이걸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만든 건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런 시대까지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일본에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일본이 왜 선진국일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킬 건 지키고 여유를 갖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만화라든가 이 소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작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왜? 좋은 만화가 나오면 어때요? 바로 그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출판 시장의 40%가 만화가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문화의 그것이 원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소설은 지금 현재 그 잘 나가는 소설 빼놓고는 상당 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젊은이들 중에서 어때요? 부자들, 갑부들은 누굽니까? 20대의 갑부들의 상당 부분은 소설가들이라든가 이야기꾼들입니다. 왜? 일본은 인구가 많고 소설에 100년 넘게 되는 문해지도 많고 소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쓰면 많이 팔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기의 꿈을 난 만화가요, 난 소설가요, 난 이야기꾼이요, 난 스토리텔러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고 또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세상에서는 대부분 마케팅이라든가 제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만들어봐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활용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 어때요?
이야기 잘하면 배고파 죽는다더라 막 하면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원작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외 수출하면서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들을 얻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도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한국이 어때요? 이제 우리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서서히 우리도 이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해서, 특히 요즘엔 지자체에서 많이 하죠. 예, 현재 스토리텔링의 그러니까 공모전 중에, 전체 공모전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스토리텔링 공모전일 겁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또 어때요? 학과, 강원대 스토리텔링 학과가 있죠. 그러나 강원대 스토리텔링 학과는 어때요? 여전히 문해창작학과지 스토리텔링 학과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직까지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작가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것이지, 이런 어떤, 조금 더 보겠지만 우리 산업계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폭넓은 스토리텔링까지는 다 커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해창작학과에서 약간 변형된, 거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스토리 공모대전 해가지고 그 1억짜리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실시하면서 스토리텔러들을 양성해 내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민간 부분에서는 여전히 3D라든가 무슨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공연 기술이라든가 자꾸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쪽 이쪽에만 관심을 갖지, 원작 산업 쪽에서는 여전히 민간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시나리오 작가가 죽고 소설가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작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수입해 오는 이런 형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기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물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산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없어버리면 곧장 정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이 원작 산업, 특히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 산업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각색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